엄마 쥐의 스트레스 상태를 반영하는 후성 유전 표지가 아기 쥐의 뇌에 남겨진다는 실험을 설명하고 스트레스 관련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여러 증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04년 우리의 아주 오래된 질문인 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유전이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냐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해주는 실험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기하에 LGABN 엄마 쥐는 새끼를 쪽쪽 빨아주며 등을 살짝 물고 핥아주는 등 새끼를 잘 돌봅니다. 한편 새끼를 방임하는 엄마 쥐가 있는데 이 쥐는 새끼를 잘 돌보는 엄마 쥐와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교육학 연구자들에게 특히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새끼를 잘 돌보는 엄마의 딸들은 커서도 새끼를 잘 돌봅니다. 방임형 엄마의 딸은 커서 자기 자식을 낳아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임형 엄마의 새끼들을 12시간 이내에 돌봄형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하면 습성이 새끼 돌봄형으로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보면 비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일이 지난 후에 엄마를 바꿔주면 소용없어요. 태어난 엄마의 습성을 보입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방임형 엄마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엄마의 돌봄이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 알고 싶은 부분은 스트레스 상태가 어떻게 뇌를 이어 전달되느냐입니다. 2004년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자들이 내놓은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엄마의 보살핌을 받은 새끼들은 편안함을 느끼니 세로토닌 수치가 높아요. 전사 조절인자 NGFIA가 나와서 여기 GR로 표시된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붙습니다. 결과로 GR 유전자의 발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새끼들은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또 GR 유전자의 발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GR 유전자 프로모터의 DNA 멜티라가 증가되었고 히스톤 아세틸화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로 전사인자 NGFIA가 결합하지 못하죠. GR은 글루코코티코이드 리셉터의 약자입니다.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학문적 명칭으로 보통 코티솔로 부릅니다. GR, 스트레스 호르몬 수용체는 중요하게도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스트레스 센서 역할을 합니다. 해마의 GR이 제대로 발현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방임형 엄마 쥐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곤하니 새끼를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새끼들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의 악순환, 스트레스의 되물림입니다. 맥길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면 교육의 효과는 후성 유전 표지로 유전자에 새겨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임형 엄마 쥐는 후성 유전적인 표지가 매겨지도록 하는 상황을 조성하여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자식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두려운 부분은 비록 실험 쥐 모델이지만 되물림 받은 스트레스 상태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그 후성 유전 표지를 약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스트레스 수용체 GR이 왜 내 몸의 스트레스 센서로 작동하는지 알려면 스트레스 생물학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동물은 위급한 상황을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첫째, 신경 전달로 대응합니다. 뉴런을 통한 정보 전달이니 초단위로 빠르게 일어나며 조절할 수 없기에 실수가 생깁니다. 소위 퀵 앤 더티 신호이죠. 신경은 부신 수질로 직통하여 노르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을 방출하게 합니다. 둘째,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대응합니다. 분 단위로 조금은 느리지만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신경 대응의 실수를 보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뇌는 위험 상황을 판단합니다.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부신 피질로 흘러들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코티코이드가 방출됩니다. 유전자 발현이 유도되니 후성 유전 표지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 호르몬의 활성화 축이 있습니다. 이를 HPA 축이라 합니다. 위험이나 두려움을 주는 감각 정보는 하이포탈라무스, 시상하부의 CRH를 통해 피추이터리 글랜드, 뇌하수체로 전달됩니다. 뇌하수체는 호르몬 ACTH를 통해 아드레날 코텍스 즉 부신피질에게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글루코코티코이드, 즉
코티솔은 혈관을 타고 조직으로 흘러들어가 조직 세포 내부에 있는 수용체 GR과 결합합니다. 이 코티솔과 결합한 GR은 전사인자로 작용해 각 조직의 기능에 알맞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합니다. 코티솔은 간에서 글리코겐을 분해해 포도당을 확보하고 지방세포에서는 지방을 분해해 고용량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호흡을 가쁘게 하고 심장 박동수를 늘려 에너지원을 근육으로 보내서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도망가든 힘차게 싸우든 하라는 겁니다. 한편 코티솔은 뇌를 긴장시키며 집중력과 판단력을 높입니다. 뇌는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조금 있다가 따로 설명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먹은 거 소화시킬 겨를이 없습니다. 내 몸을 공격하는 병원균에 대비할 여력도 없습니다. 짝을 찾아 새끼를 더 낳아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소화력, 면역력, 생식력이 떨어집니다. 또 코티솔이 몸 안에 많이 있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일들은 코티솔이 신체 각 기관에 작용하는 기능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뇌입니다. 적당한 양의 코티솔은 뇌를 명료하게 하지만 높은 농도의 코티솔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우울감을 들게 하고 만성 두통을 앓게 합니다. 사실 뇌는 여느 신체 기관과는 다르게 GR 이외에 또 다른 수용체 MR을 사용합니다. MR은 GR보다 코티솔을 10배나 더 좋아합니다. 즉 친화력이 10배 높습니다. 뇌 이외의 조직에서는 코티솔이 MR에 접근 못하게 차단됩니다. 그 차단이 뇌에서만 풀려 있는 거죠. 따라서 MR은 기저 수준의 코티솔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태에 있으며 이는 본격 스트레스 반응을 위한 준비운동에 해당합니다.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와 행동을 집행하는 전두엽에서 MR은 전사인자로 작용하기보다는 신호전달 수용체로 작용하여 신속한 뇌 반응을 매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코티솔 증가에 뇌는 예리해져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높은 농도의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면 GR이 활성화되어 불안, 염려, 우울감에 빠집니다. 한편 해마는 뇌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많은 MR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 양을 감지하고 생산을 중단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은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뇌의 변연계와 전두엽에서 MR은 코티솔의 초기 증가에 반응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하며 예리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GR이 작동해 온몸의 대사는 가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헛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피곤하며 염려와 걱정, 불안한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돕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행히 뇌는 코티솔 양이 많아지면 음성 대먹임 조절 루프를 돌립니다. 코티솔로 포화된 GR은 뇌하수체에서 ACTH 생산을 멈추고 이어서 시상하부에 작동하여 CRH 생산을 멈춥니다. 음성 대먹임 조절의 최종 평가는 해마가 합니다. GR을 통해 불끄기 마무리 작업을 한 후에 해마는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줄어들었음을 MR이 건드려지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마에 MR이 많이 발현되어 있는 이유이고 또 MR을 통하여 지친 뇌를 회복시키며 그간 스트레스 상황을 나중을 대비하여 기록해 둡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한 해마는 엄청 중요한 뇌 영역입니다. 만성적인 높은 농도의 코티솔은 해마 뇌세포를 죽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다시 후성 유전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경우에서 스트레스 관련 후성 유전 표지가 전달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신체적 혹은 심리적 학대로 자살한 사람의 해마에 멜티라 때문에 GR 발현이 줄어있다는 논문이 2009년 발표됩니다. 쥐에서 관찰되었던 스트레스로 전달되는 GR 유전자의 후성 유전적 변형이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엄마의 감정 상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며 전하는 메시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많은 핵심 유전자들이 후성 유전적 변형의 대상이다. GR 유전자 프로모터에서 메틸화 증가는 배아 시절부터 태어난 후 어른이 될 때까지도 힘겨운 삶의 스트레스 조건에 줄곧 일어난다. 그중 초기와 후기에 더 민감하게 표시가 된다. 어릴 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과 여러 스트레스 장애자에게도 GR 유전자 프로모터 메틸화 정도가 증가되어 있다. 특히 중증 우울증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유전자에도 표지가 새겨져 있다. GR 유전자 메티라는 르완다 인종 학살을 경험한 남성의 기억력 훼손과 연관되어 있으며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PTSD와도 연관되어 있다. 또 그 표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자녀에게도 나타난다. FKBP5 유전자의 탈메티라는 어린 시절 학대와 중증 우울증으로의 진행에 관련되어 있으며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물론 그들의 자식에게도 나타난다.